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혹시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 하신 적은요? 65세 이상 분들의 무려 60%가 이런 경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3배나 더 자주 다리쥐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쥐가 났을 때 그냥 참고 기다리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초 만에 다리쥐를 멈추는 방법을 알고 나시면 더 이상 밤중에 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방법은 스포츠 의학 전문의들이 운동선수들에게 가르치는 응급처치법인데 우리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먼저 다리에 쥐가 왜 나는지부터 이해해보세요. 다리쥐 의학적으로는 근육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마치 고무줄을 갑자기 잡아당기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우리 근육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수축해서 딱딱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탈수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져요.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쥐가 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3초 만에 다리쥐를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즉시 스트레칭 기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핵심은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세요. 그 다음 발가락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은 구부리지 말고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되는데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이나 벨트를 발가락에 걸어서 당겨도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3초 안에 쥐가 풀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상호억제 반사라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 그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동으로 경련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급브레이크 시스템처럼 말이에요. 만약 앞정강이에 쥐가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반대로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최대한 젖혀주세요. 발등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려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쥐가 풀린 후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0초 정도는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발목을 돌려주거나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김순자 어르신께서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20년 넘게 밤마다 종아리쥐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정말 3초 만에 쥐가 풀려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응급처치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35ml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1.8리터에서 2.1리터 정도 드시면 돼요. 다만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물을 마실 때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시느라 잠을 깨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해질 균형 맞추기예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씨알류, 녹색 잎채소가 있어요.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자주 드세요. 칼슘은 유제품이나 멸치, 참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시기 어려우시면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이나 참깨를 활용해보세요. 칼륨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에 풍부해요. 특히 바나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에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다리쥐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이에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 앞에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15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돼요. 침대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쭉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에요. 격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실버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아요. 특히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예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고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의 긴장을 줄여줘서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따뜻한 목욕이에요.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목욕이 어려우시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다리에 찜질해 주셔도 좋아요. 일곱 번째는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예요. 너무 추우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져요. 잠실 온도는 18-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특히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다리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쥐가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쥐와 함께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평소보다 쥐가 자주 난다면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혈압약 중에서도 AC 억제제나 이뇨제,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물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약을 바꾼 후에 쥐가 자주 난다면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몸에 축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또한 마그네슘을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할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아픈 정도까지 늘리시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약간 당기는 느낌 정도로만 하시고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물리치료사와 상담 후에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을 배우세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발 선택이 중요해요. 너무 높은 굽이나 너무 딱딱한 신발은 다리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양말도 중요해요.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여유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압박 양말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른 압력의 것을 선택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도 다리를 꼬지 마세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되어서 쥐가 날 위험이 높아져요. 또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시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잠자리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불을 헐렁하게 덮으세요. 음식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거나 과식하시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다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드세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조절하세요. 둘 다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알코올도 적당량만 드세요. 흡연을 하신다면 꼭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이미 나이로 인해 혈관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 흡연까지 하시면 근육 경련의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것이 근육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계절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다리에 쐬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레그워머나 담요를 활용해서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침실에 작은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공을 준비해 두세요. 쥐가 났을 때 발바닥으로 굴려주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돼요. 또한 침대 옆에 수건이나 긴 벨트를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손이 발에 닿지 않을 때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언제 어느 부위에 얼마나 자주 쥐가 나는지 기록해 두시면 의사 진료 때 유용한 정보가 돼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 쥐가 자주 나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서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3초 만에 다리쥐를 멈추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스트레칭으로 예방에 힘쓰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에 귀 기울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거나 물을 조금 더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다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푹 주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